айдовод, который изменили историю Кейт. 자, 이제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라든지,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충분히 이해한 것 같고, 이제 요거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 이제 여기 보이는 거 요거 있죠? 요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돌려보는 거를 작업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프리뷰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프리뷰. 미리 보기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프리뷰 할 때는 여기 보시면 플레이 버튼이 있죠? 요거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 있죠?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눌러보세요. 또다시 스페이스바 눌러보세요. 이렇게. 실행, 스톱. 실행, 스톱.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플레이어 버튼 창에서 여기 우측 하단에 보시면 전체 화면이라는 친구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전체 화면으로 놓고 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눌러보세요. 이게 뭐냐? 확대 축소. 이렇게 내가 작업하는 창을 이렇게 확대 또는 축소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얘네를 처음부터 이렇게 돌려볼 텐데, 돌려보면 총 10개의 이미지를 사용한 거예요. 이 슬라이드 영상은. 그리고 하나의 이미지를 제가 여러분하고 수업할 때 좀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고 10초씩, 이미지 하나가 10초씩 나와요. 10초씩 나오고, 대신에 이제 첫 번째 이미지에서 두 번째 이미지가 넘어갈 때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턱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서서히 장면 전환이 일어나죠. 이렇게 장면 전환이 서서히 일어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좀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뭐라고 하는 크로스 디졸브라 그래. 크로스 디졸브. 근데 요거를 실제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은데, 오늘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불투명도 있죠. 불투명도에다가 키프레임을 적용해가지고 그 방법을 이용해서 첫 번째 장면에서 다음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걸 연습을 해볼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간단하게 이해하는 거. 그리고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미지랑 오디오랑 텍스트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거. 이게 우리 이번 수업의 목표. 요것만 여러분들 개념을 잘 이해하고 나면 일단 영상이 좀 만만해 비어요. 요 정도면 하는 느낌. 이걸 통해서 배워요.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내렸던 소스가 말고 여러분들이 찍었던 친구들이랑 놀러 갔던 지인들이랑 놀러 갔던 사진을 대신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나왔던 음악도 나쁘지 않죠? 자, 이건 어디서 나왔다?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제가 AI로 만든 거.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우리가 작업을 해볼 건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밑에 깔아놓고 보고 있는 거 있죠, 이런 거. 이렇게 뭔가를 갖다 놓고 이렇게 따라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 요걸 우리가 보통 작업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기 만약에 이미지다. 그러면 레퍼런스 이미지. 영상이다. 그러면 레퍼런스 영상. 참고 영상.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레퍼런스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 영상이 있다. 레퍼런스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친구가 좋고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결과물의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레퍼런스 영상이나 레퍼런스 이미지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대략적으로라도 이거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다못해 연필로 끌적끌적 메모장에다 간단하게 기록하는 거. 그걸 우리가 보통 가이드라고 표현해요. 작업의 가이드. 가이드라고 표현하고 실제로 디자인 작업 같은 경우는 협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웹페이지를 하나 제작한다. 그러면 우리 여기 같은 한 팀이라고 생각하고 세부적으로 반장님은 이 부분, 그 다음에 동희 씨는 이 부분, 정훈 씨는 이 부분 막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할 때 각자가 선호하는 스체라든지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했을 때 나중에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야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있다. 이거 글자는 무슨 폰트 쓰자. 크기는 어떻게 하자. 그 다음에 색깔은 뭘로 하자.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바로 스타일 가이드라고 해요. 스타일 가이드.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러니까 좀 있어 보이죠? 그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사람들끼리 내 막 나누어서 일할 때 나중에 합쳤을 때 막 따로 놀지 않도록 하나의 룰을 정해놓고 작업하는 거. 요걸 가이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내 혼자서 작업할 때도 가이드가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실제로 여러분 아마 나중에 이제 그런 경험 생길 텐데 컨텐츠를 만들다가 보면 내가 처음에 의도한 바와는 상관없이 처음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내가 이렇게 움직이도록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살짝만 틀까? 요 정도만 하다가 보면 나중에 최종 결과물은 어떻게 돼 있는가? 원래 최종 결과물은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얘가 이렇게 가게 됐어.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설명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 않도록 대략적으로라도 가이드를 잡아놓고 작업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결과물을 내가 원래 의도했던 바대로 뽑아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가이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레퍼런스 영상이나 레퍼런스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 그 친구들이 곧 가이드의 역할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선 여기에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이제 할 건데 제일 첫 번째로 사용된 이미지가 얘예요, 얘. 예. 자, 여기에 보시면 요거 있죠? 얘를 타임라인으로 드래그 드랍.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메인 트랙 마그넷 끄기 켜기 옆에 보시면 뭐가 있는가 하면 자동 스냅 끄기 켜기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요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크해 주는 거를 권장. 이 체크 해제해 보세요. 체크 해제. 요거. 체크 해제하면 이렇게 움직일 때 뭐가 스냅이 걸리는 게 없어요. 그죠? 일단 체크 해제해 놓고 막 움직여 보세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얘를 체크해 놓으세요. 체크. 여기. 자, 여기 타임라인 보세요. 타임라인. 여기 보세요. 요거를 클릭해 놓고 얘를 막 움직여 보고 여기 체크 해제해 놓고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얘가 어딘가에 닿으면 스냅이 걸린 것처럼 턱 또는 체크 해제되어 있으면 그냥 지 맘대로 왔다 갔다. 보세요. 아무거나 이거 그냥 똑같은 거 안 하셔도 돼요. 지금 그거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자, 그래서 얘네는 얘를 켜놓고 쓰는 거를 권장. 제가 권장이라고 하죠. 권장이란 말은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안 하는 것보다는 해놓고 쓰는 게 편하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아까 우리 여기 플레이어 창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여기 이용했잖아요. 여기. 요거 열어보세요. 연 다음에 이 슬라이드 바를 왼쪽으로 당기시면 화면이 축소가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까맣게 보이는 부분 있죠? 요까지가 우리 화면 작업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딱 열면 이게 16대9 비율이에요. 16대9 비율. 그런데 내가 처음에 이미지를 드래그 드랍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그 이미지 사이즈대로 가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로 세로 비율이라는 거 있죠, 여기. 여기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16대9라고 되어 있는 친구 있죠? 이 친구를 클릭. 자, 이 16대9 비율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니터 비율, 유튜브 롱폼 비율, 이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눌러보세요. 밑에 보시면 9대16 있죠? 자, 9대16. 요게 숏폼. 유튜브로 치면 쇼츠, 인스타로 치면 릴스.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핸드폰 화면 비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화면 비율을 16대9로. 자, 그리고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하면 선택이 되죠? 선택이 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드렸던 소스 이미지들은 화면 비율이 16대9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 갖다 놓으면 빈 공간이 저렇게 생겨나요. 그래서 얘네 모서리를 이렇게 자꾸 당겨서 이렇게 맞추세요. 이렇게.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인디게이터 바 있죠? 인디게이터 바. 인디게이터 바를 이렇게 움직여서 10초로 갖다 놓으세요. 10초. 자, 요거 여기 숫자가 1000이 10초거든요. 근데 움직여 보시면 10초 딱 맞추는 게 안 쉽죠? 그죠? 캡컷이 다 좋은데 아쉬운 게 요거예요. 다른 플랫폼에서는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타임코드에 직접 입력할 수 있고, 프리미어 같은 경우 바로 입력하면 탁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근초로 이렇게 가져다 놓고, 그리고 나서 한 프레임씩 움직일 때는 키보드에 보시면 방향키 있죠, 방향키. 방향키 좌우 움직여 보세요. 키보드의 방향키 좌우. 그러면 한 프레임씩 이렇게 움직여져요. 그래서 10초로 맞춰 보세요. 1000이 10초겠죠? 자, 왜 10초로 갖다 놓느냐? 이 영상 클립을 10초에 맞추려고. 그리고 커서를 이렇게 당겨서 딱 됐나요? 자, 이제 두 번째 이미지가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이 친구.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소스 패널을 보시면 여기 두 번째 이미지 있죠? 얘를 타임라인으로 드래그 드랍 하는데, 그런데 여기 밑에가 아니고 요 위에다가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맨 밑에가 레퍼런스 영상, 그리고 그 위에는 첫 번째 이미지, 그리고 그 위에 두 번째 이미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두 번째 이미지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요만큼밖에 안 나와 있죠? 그러면 모서리를 잡고 당겨서 화면에 맞추세요.
네. 잠깐만요. 이렇게. 네? 하나밖에 없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걸 땡겨온 거예요? 이거 말고, 첫 번째 게 어디 갔어? 요거 먼저 있어야죠. 얘를,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지금 이렇게 돼요. 네. 나보세요. 이걸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일단 얘가 뚱뚱한 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요거 좀, 얘도 지금 안 맞아서 그래. 크게 조절해서 맞아. 이게 화면이 다 안 보이는 상태에서 작업해야 돼요. 엉뚱한 데. 이렇게 돼야 돼요. 요거는 가운데 이거 중간 네네네. 정렬 부분. 그렇죠. 그러면 이게 10초가 안 돼, 넘었죠? 네, 지금 10초가 아니에요. 요거 작업할 때 보세요. 조금 확대를 해서 작업하기 좀 편해요. 이렇게 중요해요. 키보드 방향키 이렇게. 그리고 얘도 늘려서 크기 조절하세요. 얘도 크기 조절하세요. 이렇게 넣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아, 이게 맞추는 거구나. 네.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써보셨는데, 우리. 못한다니까요. 못한다니까. 사용 못한다니까. 오늘 쌤한테 이러고. 이 친구를 이렇게 조금 작게 하면 다 보이죠, 화면이? 이것도 많지 않거든. 네? 아, 가운데 정렬하는 거요. 자, 여러분 여기 잠깐만 보세요. 이거 작업할 때, 이제 작업을 하다가 보면 화면이 확대 축소가 잘되어 있는 상태여서 화면이 전체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보면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 나는 끝에 맞추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화면 옆에가 있는데 그게 안 보여서 엉뚱하게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화면 전체가 다 보일 수 있도록 확대를 조금, 축소를 조금 한 상태에서 하라고 한 거였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클립을 선택을 하죠. 선택을 하고 얘를 정가운데다가 맞추고 싶으면 클립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정렬이 떠요, 정렬. 그러니까 얘가 선택이 돼야 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요거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이게 세부 정보였잖아요, 세부 정보. 내가 선택한 객체에 대한 정보가 여기 뜨는 거. 미래 캔버스에서는 우리가 객체를 선택하니까 여기 안 오고 요 옆에 떴잖아요. 풀 옆에. 근데 얘는 그게 나누어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인디게이터 바를 20초로 이동. 그리고 이 친구를 당겨서 20초에 딱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이미지가 10초, 두 번째 이미지가 20초.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인디게이터 바를 제일 앞으로 가지고 간 다음에 다시 실행시켜 보세요. 자, 인디게이터 바를 보세요. 제일 앞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서, 자, 지금 여기, 이 친구 잠깐 눈 꺼볼게요. 여기 보시면 트랙 옆에 보면 이렇게 눈 모양 있죠, 눈 모양. 얘를 딱 끄면 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자, 그리고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럼 얘가 쭉 지나가죠. 지나가다가 두 번째 클립을 만났을 때 장면 전환이 일어나죠. 근데 어떻게?
그냥 툭.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서서히 얘한테서 얘로 서서히 바뀌게 표현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요 인디게이터 바를 10초가 아니고 7초로 보내요. 7초로. 인디게이터 바를 7초로. 그런 다음에 위에 있는 친구를 쭉 해서 7초까지 느리세요. 자, 무슨 말이냐 보세요. 자, 작업할 때 잘 안 되면 확대하세요. 확대. 이렇게 확대. 그리고 인디게이터 바를 7초로 보내. 그리고 마우스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기 앞에를 자꾸 당기면 늘어나죠. 자, 그래서 결론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7초에서 10초까지 요 구간 있죠. 요 구간. 요 3초 구간을 두 개를 겹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가 인디게이터 바를 여기 7초에 딱 갖다 놓으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얘예요. 지금 우리가 화면에 보고 있는 거는 얘예요. 위에 거죠. 자, 요 트랙을 우리가 미리 캔버스로 치면 레이어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두 개가 만약에 겹쳐 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친구가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위에 있는 친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이 친구가 7초에서는 불투명도가 0이 되게 만들 거예요. 이 친구 여기서 불투명도가 0이 되면 누가 보여요? 밑에 게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개가 겹치는 게 끝나는 구간 이 끝에 있죠, 여기. 여기에서는 이 친구가 불투명도가 100이 되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여요? 위에 있는 친구 보이죠? 그리고 0에서 100까지 여기는 0, 여기를 100을 만든 다음에 서서히 0에서 100으로 바뀌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 있는 친구가 서서히 나타나겠죠. 이렇게 불투명도를 한쪽은 0, 한쪽은 100, 그리고 이 두 개 사이에 어떤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가 7초에 있을 때, 야, 니 불투명도 0 해. 0. 그리고 점을 하나 탁 찍어요. 0인 상태에서 점을 하나 딱 찍어요. 그 점을 우리가 키. 자, 그 다음에 10초, 여기 있다고 왔어요. 여기에서는 이 친구한테 100에다가 점을 하나 탁 찍어요. 그러면 그 0하고 100 사이의 점 있죠? 그 두 개 사이가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 그라데이션 주면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중간 단계가 싹 바뀌는 게 보이는 것처럼. 그게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의 개념이에요. 그거를 불투명도에다 주면 얘가 서서히 나타났다가 또 반대로 서서히 사라졌다가 되는 거고, 얘를 이 친구 크기 있죠, 크기. 여기서는 확대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플랫폼에서는 사이즈 또는 크기, 그 친구한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이 커졌다 작아졌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회전에다 주면 어떻게 돼요? 뱅글뱅글 돌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지션, 위치에다 주면 얘가 절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텔레비에서 보는 거 있죠? 그 친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네 개가 혼합이 되어서 표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키프레임 애니메이션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거 웬만한 거 다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 왜 방송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글자가 슝 넘어서 가운데 펑! 그러다 갑자기 또 커지면서 슝 하고 나가. 이건 뭘 하면 돼요? 스케일. 크기에다가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주면 왔다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화면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글자가 왼쪽에서 이렇게 슉 날아 들어와. 요건 어디에다가? 위치에다가. 그럼 얘가 이렇게 슉 멈추어 있다가 슉. 근데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야. 뱅글뱅글 돌면서 와. 그러면 어떻게? 위치하고 회전에다가 키프레임을 주면 뱅글뱅글 돌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뭐 있다가 뱅글뱅글 돌면서 나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에 딱 가운데 원이 얘가 있어, 가운데. 화면의 가운데 있는데 얘가 이렇게 슝 하면서 나타나.
그리고 다시 슝 하면 사라져. 요거는 뭐? 크기에다가, 크기가 처음에 0. 안 보일 거 아니에요? 100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의 크기.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죠. 또 반대로 100이었어. 0을 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세부적으로 뭐 여러 가지 디테일들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다 빼고 이것만 개념을 머리에 딱 박았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거의 그 안에서 표현이 돼요. 그 안에서. 여기 위에 나오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편집 효과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여기 안에서 그냥 여러분이 찾아서 넣기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다 배웠어요, 이제. 영상 만드는 거 그렇게 만들어.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기반이 돼서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은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뭐 있다 있어요. 마스크. 마스크가 여러분 미리 캐머스로 치면 프레임 같은 친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프레임에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내가 원하는 영역만 보이게 한다거나 원하는 영역만 안 보이게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마스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광고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면서 카드가 나와. 그리고 카드가 사라져. 그러면 이 영상에서 요만큼의 마스크를 걸어놓고 두 개를 겹쳐놓은 상태에서 빼면 마스크에서 이런 것들이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예시 영상들이 있죠. 지금 1번 씬에서는 여기 없는데, 첫 번째 장면은 없는데, 제가 다른 예시들을 막 보여드렸잖아요. 저번에. 그런 것들이 거의 다 키프레임 애니메이션과 마스크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한 80% 이상은 다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친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위에 있는 친구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인디게이터 바는 지금 7초에 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얘가 이렇게 선택이 되고 나면 여기 세부 정보칸에 보면 지금 내가 선택한 이 친구에 대한 정보가 여기 뜨는 거예요. 그죠? 자, 먼저 확대라고 되어 있는 친구죠. 확대. 이 확대가 바로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 크기. 그리고 크기를 여기서는 퍼센트로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퍼센트. 자, 그리고 조금만 내리시면 위치라고 나오죠. 위치.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클립이 놓여있는 위치를 보시면 0,0으로 되어 있죠. XY가. 이 지금 선택되어 있는 클립 있죠. 클립의 가운데 정중앙을 기준으로 이 XY 좌표값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X하고 Y 중에서 X값이 움직이는 거는 얘가 좌우로 움직이는 거예요. Y가 움직이는 거는 아래 위. 뭐 갑자기 수학이 되는 느낌이죠. 근데 그냥 외울 필요 없어요. 적을 필요 없어요. 이제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회전 있네요. 회전.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보시면 여기 혼합이라고 있는 거 보이나요? 얘 열어보세요. 누르면 열려요. 또 누르면 닫히고. 혼합. 이 혼합이 뭐냐 하면 포토샵 경험하시거나 다른 플랫폼 경험하신 분들은 이게 뭐냐면 블렌딩 모드라는 거예요. 블렌딩 모드. 혼합 모드. 혼합 모드. 그리고 그 혼합 모드 안에 불투명도가 있어요. 불투명도. 이 영어 버전에서는 불투명도가 오퍼시티라고 표시하거든요. 지금 보면 100으로 되어 있죠. 100. 얘를 왼쪽으로 쭉 당기면 보이시나요? 0.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기에 보면 다이아몬드 점 같은 거 이렇게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클릭. 여기 클릭하면 여기 보시면 조그만 점 같은 게 하나 생겨났죠. 그죠?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키프레임.
점이 찍혀 있는 프레임, 키 프레임. 그리고 이 큐표란 값이 얼마다? 불투명도가 0이다라는 거예요. 자, 얘가 불투명도가 0이 되니까 누가 보인다? 밑에가 보인다. 그죠? 지금 보시면 요 위에 게 아니고 밑에 게 보이잖아요. 자, 인디게이터 바를 이번에는 10초로 가지고 오면 10초. 그리고 불투명도를 100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점이 하나 자동으로 탁 생기죠. 자, 이 키프레임은 같은 값이 적용이 되어 있을 때는 변화가 없는데 다른 값이 적용이 되면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하나 탁 만들어져요. 마우스를 여기에 싹 가지고 가보세요. 이렇게. 요 점 있는 데를 갖고 가보세요. 그럼 무슨 글자가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키프레임 추가 또는 삭제라고 나올 거예요. 만약에 여기 키프레임이 찍혀 있으면 마우스 가지고 가면 키프레임 삭제라고 나올 거고, 키프레임이 안 찍혀 있으면 키프레임 추가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영어 버전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하면 add remove 키프레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키프레임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색깔이 다르죠. 네? 시작은 파란색인데 뒤에 끝나는 시작. 여기요? 앞에? 아, 저희가 선택이 되어 있어 그래요. 자, 그래서 마우스를 인디게이터 바를 보세요. 인디게이터 바를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얘를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인디게이터 바를 싹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여기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그럼 위에 친구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할 거예요. 그죠? 자, 인디게이터 바를 요 정도쯤에 갖다 놔 보세요. 이 친구가 보이는 구간으로. 그리고 실행해 보세요. 어때요? 오! 축하합니다. 인생 첫 크로스 디저브. 별로 안 어렵죠? 여러분들이 처음 해봤기 때문에 개념이 안 나와서 그래요. 나머지는 이게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 번째 이미지가 여기에 올라가서,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7초에 가서 이렇게 30초까지 되고 이 구간이 겹쳐지는 구간을 0, 100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무슨 말이냐? 보세요. 인디게이터 바를 17초로 이동. 17초.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가 낙타 타고 있는 이미지거든요. 이걸 여기다가 올릴게요. 그리고 낙타 이미지도 보시면 크기가 좀 작죠? 이렇게. 그리고 인디게이터 바를 30초로 이동. (30초) 그리고 이 당겨서 여기서 끝에다 딱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 아까 앞에 했던 것처럼 요만큼이 겹치잖아요. 그죠? 그리고 겹치는 구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얘 오퍼시티 불투명도 0, 여기는 불투명도 100. 그죠?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데 자, 여기 다시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조금만 하다가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 한 두세 개 정도만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10개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올라가면 작업하기 엄청 불편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 방법이 절대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좀 작업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계속 위로 쌓아가는 게 아니고 이 친구를
아래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보낸 다음에, 그러면 얘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얘가 보일 거 아니에요. 얘한테 키프레임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100에서 0으로. 이해하셨나요? 자, 보세요. 인디게이터 바를 17초로 이동. 그리고 얘를 밑으로 이동. 이렇게. 밑으로. 그래서 보면, 보세요. 첫 번째 클립, 두 번째 클립, 다시 세 번째 클립. 대신에 키프레임을 아까는 위에 있는 친구 줬죠? 얘를 키프레임 주는 게 아니고 요 뒤에다가 키프레임을 줄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결국 키프레임은 밑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고 위에 있는 친구한테 줄 거예요. 계속. 그래서 위에 있는 친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세요. 불투명도가 0, 100 그리고 다시 100, 0 또 새로운 친구가 여기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0, 100 그리고 100, 0 자, 무슨 말이냐? 보세요, 여러분. 얘를 선택하고. 자, 인디게이터 바는 지금 17초에 있어요. 17초. 그리고 불투명도가 얼마? 100이죠, 100. 자, 앞에도 100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내가 100에다가 100이라는 키프레임이 하나 필요해요. 그럴 때는 똑같은 값일 때는 여기다 한번 찍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마우스 올리면 키프레임 추가라고 뜨죠? 클릭.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키프레임 하나가 더 올라왔죠? 그러면 여기도 100, 여기도 100. 그럼 요 구간에는 계속 100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100이 유지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이미지가 계속 보인다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인디게이터 바를 요 끝으로 얘를 인디게이터 바 요 끝으로 이동. 그리고 불투명도를 0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0, 100, 100, 0. 이렇게.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자, 인디게이터 바를 27초로 이동.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는 얘야. 세 번째 이미지. 그리고 얘 크기를 조절해서 맞추고. 그리고 인디게이터 바는 40초로 이동. 자,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얘 앞에는 불투명도 0. 이 프레임 찍고 뒤에는 불투명도 100.
자, 그리고 다시 인디케이터 바를 쭉 당겨서 37초로 이동. 그리고 네 번째 이미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 구간에서 여기는 100, 여기는 0.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잘못 찍어서 신경을 어떻게 돼요? 뭐라고요? 때 찍어야 되는데 네. 20일 찍었는데 그 없애고 20일 다시 하면 커서를 네. 얘를 선택해 보세요. 선택되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여기 한 번 누르시면 돼요. 그럼 없어져요. 되죠? 네. 자, 좀만 쉬어갈게요.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세요.